안녕하세요. 재무금융 박사과정의 옥승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7개월 요소금융법을 활용한 신용 스프레드 예측입니다. 신용 스프레드란 특정 채권의 신용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기업에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이러한 신용 스프레드의 분석 및 전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하는 연구는 신용 스프레드를 대상으로 시계열 분할법을 이용하여 1, 2, 3개월의 단기 예측을 실행하고 그 예측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1, 2, 3개월이냐고 하면은 보통 투자자도 그렇고 기업을 조달하는 입장에서도 그런데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변동성이 좀 큰 편인 거고 기본적으로 1, 2개월 정도의 예측력만 가지고 있으면 투자 목적과 그리고 기업의 조달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형의 예측력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측법을 세분화한 과거 데이터에 적용하여 모형의 예측과 실제값을 비교하는 백테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RMSFE를 사용하여 예측을 이용하는 결과 신용 스프레드가 무작위로 움직이므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임의보행 모형의 틀에 비하여 본 연구의 예측 모형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결과가 지금 바로 나타난 건 아니고요. 일단 논문 초안을 작성한 거고 이럴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한 거고요. 아직 내용 자체는 좀 진행 중입니다. 그 내용은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용 스프레드가 계절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과거 추세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 이를 통해 유의미한 수준의 단기 예측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신용 스프레드의 시계열 특성을 활용하면 정량적 방법으로 단기 신용 스프레드 시장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행 순서, 글의 순서는요, 서론, 선행 연구, 그리고 연구 자료 및 방법론, 분석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 쪽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위험 채권인 국고채와 신용 위험이 있는 크레딧 채권의 금리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용 등급별로 신용 등급이라고 하면 최우량 등급인 트리플 A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인 이제 WB-도 있는데요. 이런 신용 등급별 만기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는 것은 이제 국고채 금리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이므로 그 업종의 업황이 개선되어 부도 위험이 줄어들었거나 그에 따라 동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것은 국고채의 금리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의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이므로 그 업종의 업황이 악화되어 부도 위험이 높아졌거나 그에 따라 동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비우량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움직임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기업에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2008년 9월 발생한 금융위기처럼 신용 위험이 크게 부각되는 시기에는 비우량 회사채로 자금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우량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본 연구는 시계열 요소분해법을 사용하여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시계열적 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1에서 3개월 예측을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의보행을 가정했을 때보다 본 모형에서 제시하는 예측은 더 우수함을 정량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단기 전망치를 표현하는 관련 기관에서 해당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단기 전망은 과거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시계열 특성에 근거한 정량적 분석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전망하는 정성적 분석과 비교하여 분석을 시행하는 주체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선행 연구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선행 연구는 과거 신용 스프레드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신용 스프레드와 주식의 관계,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의 경기 예측력, 신용 스프레드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데요. 연구 건수가 많지 않고 연구 범위도 제한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는 회사채 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와 저금리 기조 속에 커졌기 때문에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내 연구 현황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시장 및 주가지수와 관련된 다양한 시계열 분석 연구가 진행된 것에 비해 신용 스프레드 시계열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유덕현 이항용의 2015년 연구를 보면 한국 회사채 시장의 신용 스프레드의 지속성에 대해 연구했는데 신용등급별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지속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선형 및 비모수 비선형 모형을 추정하여 충격의 반감기를 비교한 결과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지속성이 커지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어떤 금융시장에 샥이 왔을 때 신용 스프레드가 아무래도 약간 스파이크처럼 이제 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금융시장에 샥이 왔을 때 주가가 폭락하듯이요. 근데 이제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때 우량 기업과 비우량 기업의 그 원래 가격으로 회귀하는 지에서와 같은 이제 부분이 있으니 이 신용 스프레드에 있어서도 신용 등급별로 샥 이후에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본래 평균으로 회귀하는지 이제 이걸 살펴봤다는 거고요. 어, 그 이제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회사채 시장에 어떤 충격이 발생하여 시장의 평가가 변할 때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원래의 수준으로 시장의 평가가 회복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 회사채 시장의 신용 스프레드 시기열적 특성에 대해 이제 신용 등급별로 지속성의 차이가 있음을 보인데 의미가 있었던 연구로 보입니다. 본 연구는 이제 제가 하는 연구는 이 유럽팬 이항용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그 코로나19 사태 이유를 포함하여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시계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계열 요소분해법을 사용하여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시계열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1에서 3개월 예측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사용한 연구자료는 그 회사채 신용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이제 신용 스프레드를 사용하는데요.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동일만기 무위험 특권인 국고채 금리와 해당 회사채 금리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 시계열 자료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시장지표 부분에서 그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금투협이 공지한 일별 신용 스프레드 자료를 로그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대상의 신용 등급은 투자 적격 등급인 트리플 B 마이너스 이상으로 제한하고 시장에서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한 더블 B 플러스 이하 등급은 제하였습니다. 이제 그림 1은 신용 등급별 신용 스프레드의 시계열 변화와 로그 변환 시계열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는 것은 국고채 금리가 이제 국고채 금리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이므로 그 업종의 업황이 개선되어 부도 위험이 줄어들거나 그에 따라 돈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것은 국고채 금리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이므로 그 업종의 업황이 악화되어 부도 위험이 높아졌거나 그에 따라 돈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신용등급별로 지금 일단은 포맷을 짜놨는데요. 제가 지금 아직 시간상 좀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그 연구는 시장에서 좀 약간 이 경계점, 우량, 아까 전에 그 트리플 투자 적격 등급이 트리플 B 이제 여기 보면 트리플 B 마이너스 이상이 투자 적격 등급인데 이 중에서 AA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이제 최우량 등급과 이제 그렇죠 중우량 이제 등급이 갈리는데요. 이 AA 마이너스가 그 경계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 어떤 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등급을 다 대상으로 하나씩 값을 구하기보다는 AA 마이너를 타겟으로 먼저 연구하다 보니 이제 이 AA 마이너스를 먼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최종적인 그 논문을 완성할 때는 나머지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는 이제 이 기술 통계량을 나타내는데요. 표 이제 AA 마이너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보면은 왼쪽 그림은 원 시계열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로그 변환한 값입니다. 그 이제 AA 마이너 같은 경우에 신용 스프레드 평균 값을 보면 93.6bp고요. 베이시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58bp.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소값은 19.7bp. 이제 2006년도에 기록했었고요.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461bp. 8년도에 기록됐었던 숫자입니다. 연구 방법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갑법 모형과 승법 모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 로그 변환된 신용 스프레드로부터 이제 추세 순환 성분과 계절 변동 성분을 분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단기 예측을 실행하여 전망치를 제시하는 승법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로그 변환된 시계열은 이제 우리 오그멘티드 디키플러 테스트를 시행했을 때 그 불안정한 시계열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그 불안정한 시계열로 나타났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제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불러서 로그 변환하는 그림은 좀 약간 깨졌는데요. 이제 테스트 결과 이제 원 시계열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그리고 로그 변환한 시계열 또한 P-밸류를 보면 유의하지 않아서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원 시계열 같은 경우는 P-밸류는 유의미한 걸로 보이지만 원 시계열, 그러니까 로그 변환하지 않은 값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냥 무시하기로 했고요. 이제 로그 변환한 값 기준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데 로그 변환한 값의 P-밸류가 유의미하지 않아서 차분을 수행하였습니다. 차분을 수행하고 나서는 이제 P-밸류가 유의미하게 변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시계열 요소, 트렌드, 시즈널, 그 다음 레지듀얼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상관하고 부분 자기상관을 같이 시계열 요소 분해법을 통해 이제 안정적인 시계열로 변화를 하였습니다. 먼저 추세상황 성분 추출을 통해 추정한 최근 추세가 예측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계절 변동 성분을 계산하여 매년 반복되는 회사채 시장의 계절성을 분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세순환 성분과 계절 변동 성분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불규칙 변동 성분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아리마 방법을 이용하여 향후 예측치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한 각 구성 성분의 예측치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신용등급별 신용 스프레드의 1에서 3개월 단기 전망치를 투입하였습니다. 그림 2는 신용 스프레드의 추세 상황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HP 필터 방법론을 사용한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여기다가 이걸로 처음에는 할까 해서 적심을 해놓긴 했는데 현재로서 아직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에는 연말 연초 효과와 같은 계절적 요인과 경제 사이클에 의한 경기 순환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시계열 관측치가 주어졌을 때 식3과 같이 수식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추세상황 성분 추출 방법입니다. HP 필터로 추출한 추세상황 성분은 사전에 정의한 평활화 모수 람다에 따라 결정됩니다. 람다 값이 클수록 평활화 정도가 증가하며 람다 값이 작을수록 원시계열 장애가 가까워집니다. HP 필터를 사용하여 장기 추세를 추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분기별 자료는 람다 1600,
월별 자료는 람다 14,400을 사용하지만 원 시계열 자료의 특성에 따라 추세선화 정보를 적절하게 선정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후에 이제 채울 예정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성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보여드린 파이썬에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완료를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박사 올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그런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시간이 다소 이제 좀 소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석 결과는 이제 아직은 지금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사실 지금 이 10개월 자료 관련해서 지금 이 파이썬에서 이제 그 예측 모형이 좀 약간 약하다 보니까 이게 그 예측 모형이 약하다는 부분이 파이썬에서는 이제 좀 약간 통계 패키지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알클라우드에 가서 지금 프로팻이라고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패키지인데요. 이제 예측 TDR 예측 패키지인데 지금 이걸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걸 좀 활용해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아직 이제 일단 문방만 잡아놓은 내용인 거고요. 다른 과거에 보면 이제 기존 선행연구에 보면은 이제 경제 지표 중에 WTI라든지 유가 지수죠. BDI 발틱 해운 운임지수 이와 관련된 시계열 예측 연구는 좀 있었는데 이런 신용 스프레드 관련된 예측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선행 연구 중에 다른 경제 지표를 가지고 하는 연구를 좀 홍보해서 해볼 예정인 겁니다. 이상으로 지금 제가 현재 워킹 중인 신용 스프레드 시계열 무소불법을 활용한 시계열 예측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